안녕하세요. 위말고만의원 김영근 원장입니다. 저도 그렇고 이제 자주 배탈이 나고 설사가 심한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질환일까요? 소화기관은 목구멍부터 항문까지 이어진 빨대와 같은 하나의 관인데, 위에서 아래로 균일하게 내려보내는 연동연화라고 하는 기본 운동을 해야 되고, 그 연동연화가 잘 안 되면 식도든 위장이든 장이건 문제가 나타나게 되고, 음식이 들어왔을 때 소화기관이 처리하기 힘들어하면 조직이 긴장 위축이 되고, 심하면 통증을 일으키게 되고, 그러면 내용물을 버려야 편해지기 때문에 위장 위쪽으로는 구토, 장 밑으로는 설사라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구토와 설사는 소화기가 처리하기 힘들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소화기관이 어떤 자세건, 물구나무를 서고 있건, 어떤 음식이 들어오건 위에서 아래로 균일하게 내려보내는 연동연화를 제대로만 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양방 병원을 이렇게 가면은 뭐 흔히 뭐 장염이나 뭐 위염 이런 진단을 좀 많이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보통 저희가 왜 한의학 쪽에서 말씀하시는 과민성 위장증후군이라든지 이런 거와 좀 같은 건가요? 아니면 뭔가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생각하고 바라보는 이제 시각은 증상에 맞춘 치료 위주가 되기 때문에 부위별로 나타난 증상에다 이제 이름을 붙여놓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위염이나 장염, 그 위에 염증이 있으면 위염이고 장에 염증이 있으면 장염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 치료 방식은 대증요법이라고 하는 증상에 맞춘 치료 위주를 하게 됩니다. 그거는 약으로 증상을 완화하는 걸 목표로 하게 되고, 그 대증요법을 써서 다시 정상이 되고 그러면 다행인데, 거의 대부분은 잠깐 반짝하다가 다시 반복이 되고 재발하면서 만성화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성 난치성 소화기 환자분들은 별거 아닌 걸로 시작이 됐다가 시간을 끌면서 결국 만성화가 되고, 그래서 이제 여러 조치를 취했는데 해결이 안 되고 반복이 되고 심화되고 만성화가 되면은 근본 대책을 세워야 되고, 근본 대책이라고 하는 건 위에서 아래로 이어진 하나의 관이 어떻게 연동연화라고 하는 균일한 운동을 할 수 있는지 찾아서 거기서부터 풀어가야 해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면 증상이 좀 더 이렇게 심해지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혹시 원인이 어떤 게 있을까요? 소화기관은 식도든 위장이건 장이건 운동이 일어나려면 그 안에 있는 근육들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근육이 움직이는 데 필요한 에너지, 영양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소화기관이 스스로 조달하는 게 아니라 혈액을 통해서 공급을 받게 되고, 그래서 혈액을 공급하고 있는 기관에 영향을 받게 되고, 그게 심장이고, 심장은 혈관 조직들과 함께 혈액순환을 일으키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기관과 조직들은 혈액순환에 의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아 움직이니까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혈액순환을 일으키고 있는 심장의 영향을 다 받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기능적으로 혈액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고 써먹는 기관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게 목구멍부터 항문까지 이어진 하나의 관, 소화기관이에요. 그래서 소화운동의 첫 번째 조건은 혈액순환이 왕성해져야 되는데, 즉 심장의 힘이 좋아져야 되는 것이고, 심장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데, 심장이라고 하는 기관은 다른 내장기관들하고는 다르게 인체를 구성하는 육체와 정신 양쪽에 관여하고 있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육체적으로는 혈액순환을 일으키고 소화기관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고, 정신에 관여를 한다는 건 내 감정을 다스리는 중심에 있는 기운을 심기라고 해요. 심기가 편하다 불편하다, 이 감정 컨트롤 타워를 심장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심장의 기가 약해지면 그 사람의 성격 성향과 아무 상관없이 심기가 연약해지게 되고 예민하고 과민하게 표출이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쉽게 받게 됩니다. 따라서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 심기가 이제 흔들리게 되고 몸에 긴장이 일어나면서 심기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는 게 소화기관이고, 그래서 목구멍부터 항문까지 긴장 위축이 일어나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다가 위아래로 신경학적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목 이물감, 가슴 답답, 숨참, 심하면 흉통, 신경성 위염, 신경성 소화불량, 과민성 장, 불면, 이게 전부 다 심기와 연관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증상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차에 따라 위아래로 아주 다양하게 드러나고 강조되는 건 달라질 수가 있을 뿐이고, 근본 해결책은 육체와 정신 양쪽에 관여하고 있는 순수한 근육 덩어리인 심장의 힘이 세져야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다행히도 심장이라고 하는 기관은 순수한 근육 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조직들 중에 죽을 때까지 남녀노소 나이와 상관없이 발달시킬 수 있는 유일한 조직이 근육 조직이에요. 심장은 순수한 근육 덩어리라 일반 근육보다 훨씬 빨리 강해지기 때문에 충분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심장의 힘이 세지고 심장의 기가 좋아지면 그 사람의 심기도 안정을 찾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도 잘하게 되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는 원래 예민해 민감해 라고 하는 건 그 사람 성격 상황과 상관없이 그 사람 몸이 힘들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한 분들이 예민하고 민감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위말그만연에서는 보통 어떤 처방을 주로 권장을 하시나요? 그 환자분들한테? 일단 기본 치료 대상은 소화기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심장, 간을 같이 치료하는 걸 기반으로 해요. 그래서 목공부터 항문까지 이어진 하나의 전체와 심장, 간, 그 다음에 혈관 조직도 튼튼해져야 되고 혈액도 맑아져야 되는 걸 기본으로 풀어가게 되고, 개인차에 따라서 유전적, 체질적 특성, 강조되는 증상에 따라 이제 편차가 나는 거죠. 보통 약을 뭐 복용하거나 뭐 이런 식의 치료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치료 방법은 이제 약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약이라고 하는 물질의 주 목적은 내장기관들의 기, 보이지 않는 움직이는 힘을 키우는 게 주 목적이고, 약에도 침 효과가 있는데 약과 침, 뜸을 병행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것이고, 침이 하는 역할은 기운을 더해주고 빼주고 하는 아무 상관없이 막힌 걸 뚫어주는 역할만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내장기관의 기가 좋으면 치료 회복이 아주 빨라지게 되는 것이고, 내장기관의 기가 약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죠. 그래서 침과 뜸, 한약을 병행하는 게 제일 좋고, 이제 거리가 너무 멀리 계시거나 이런 분들은 약을 중심으로 이제 복약을 하면서 음식과 운동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시면 됩니다. 환자 본인도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거죠? 당연하죠. 치료라고 하는 거는 의존이 되면 안 돼요. 필요한 기간 동안만 도움받고 이용한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고, 어느 누구든지 간에 현재의 내 모습은 지금까지 해온 내 생활의 결과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과유불급이 분명히 있기 마련이고, 그걸 찾아서 변화를 줘야만 육체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치료라고 하는 거는 도움을 받고 이용해서 내 능력을 정상으로 키워가는 과정이 돼야 되고, 위말금에서는 그걸 도와드리는 치료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를 통해서 몸이 예전보다 좋아져 가면 약으로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약의 도움을 받고 이용했더니 내 몸의 능력이 커지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